안녕하세요. 손해날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람들의 성격은 참 다양합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눌 수가 없죠. 게다가 착한 사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착해서 여기저기 휘둘리며 만만한 호구가 되는 사람, 착하고 친절한데 이상하게 남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화를 내는 방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면 꾹꾹 참는 사람이 있고 현명하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죠. 화는 절대 참으면 안 됩니다. 단, 제대로 화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부처의 지혜로 배우는 마음 기술을 배워보고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아우라를 만들어 보시죠. 멘탈 아츠. 이 책은 화라는 감정에 잘 대처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일부분을 읽어드리지만 여기에 나오는 모든 기술을 습득하신다면 여러분은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삶을 주도하게 되실 겁니다. 이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책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책성장 카페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책 서평을 남겨주실 분들에 한해 선물해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를 제대로 내는 기술 배워보시죠. 화가 나면 기술을 쓰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내는데 서툽니다. 정확히는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화가 치밀면 그 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대부분은 누군가의 언행 때문에 화가 나도 입을 꾹 다물거나 웃음이 얼버무립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오래전 일까지도 마음에 담아두고 삽니다. 강압적인 상대에게는 더더욱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렇게 풀지 못한 화가 점점 쌓여서 사람에 따라서는 몇 년 혹은 평생을 그렇게 화를 품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든 하루 종일 움직여서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을 씻습니다. 물건을 쓰고 나면 정리하고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을 합니다. 그대로 두면 찝찝하니까요.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면 잘 풀어야 합니다. 피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피하는 게 좋지만 이미 화가 났다면 빨리 풀어버려야 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 만나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대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화를 참기보다는 화에 잘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강압적인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 늘 화가 나 있는 사람, 때로는 이유 모를 적대감이나 질투를 드러내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위험한 사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화를 참거나 무심코 화를 냈다가 나중에 자책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또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고 상대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 화를 돋우는 사람이 꼭 한 명이라는 법도 없습니다. 바깥 세상은 타인으로 가득합니다. 내 방을 나가면 가족이, 집 밖에는 이웃이, 그리고 그 너머에는 직장과 학교, 사회가 펼쳐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SNS와 인터넷상에서까지 낯선 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에게 둘러싸인 넓은 세상을 마음 하나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하지 않은가요? 그렇다고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타인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마음의 기술을 갖추는 것입니다. 즉, 화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제대로 화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 화를 참지 않는다. 둘,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 셋, 화가 나면 기술을 쓸 생각을 한다. 나에게는 기술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나인가 상대인가? 화가 나는 원인을 먼저 생각하자. 자, 그럼 첫 번째 기술부터 익혀봅시다. 앞으로 무언가에 화가 나면 바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났지? 정말 나 때문인가? 아니면 상대 때문인가? 화가 나는 원인을 분명하게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원인을 제공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상대방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폭력을 휘둘렀다. 두말할 것도 없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상대방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무례한 말을 퍼부었다. 빈정거림, 비아냥, 트집, 중상 비방,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것도 역시 상대방이 원인입니다. 밖에서 민폐를 끼치는 타인과 마주쳤다. SNS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걸었다. 이 역시 상대방이 원인입니다. 따돌림을 당했다. 괴롭힘을 당했다. 갑질을 당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이 또한 당연히 상대방이 원인입니다. 그동안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지배욕, 과도한 기대에 휘둘렸다. 이것도 상대방이 원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를 낸 것은 분명 자신이지만 원인을 제공한 것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어쩌면 세상이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화가 나는 원인은 따로 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확신이 들면 화를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 탓으로 돌리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도 역시 제 잘못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망설이게 되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 팩트에 대해서 시간 순에 따라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 즉 화를 내게 된 원인을 제공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 혹은 그렇게 행동하기 전까지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화를 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화가 난 원인을 제공할 사람은 상대방입니다. 그러니 화의 원인은 상대에게 있습니다. 이런 화를 상대 발신 화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상대 발신 화에서 지나가다 민폐를 끼치는 타인에게 화가 나면 타인 발신 화이고 불합리한 사회에 화가 나면 사회 발신 화인 셈입니다. 한편 자신이 무심코 쓸데없는 말을 하는 바람에 상대와 싸웠다든지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화를 냈다든지 자신에게 책 잡힐 만한 문제가 있었다면 화의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발신 화로 분류합니다. 이제 우리는 화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발신인가? 상대 발신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화내지 않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자기 발신인가 상대 발신인가?
왜 가장 먼저 나누는 기술부터 소개했을까요? 그 이유는 화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멋대로 구는 상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무례한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 무시당해서 분한 마음이 드는 사람, 강압적인 상대에게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 사회적 약자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성격이 좋아서 되받아칠 줄 모르는 사람, 마음을 전하는데 서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화를 돌려주지 못해서 혼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화나게 만든 사람은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거나 괴롭히고 있다는 자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나게 만들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과 화나는 일을 당해서 괴로워하는 사람. 이런 현실은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화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화를 품고만 있는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내 잘못인걸? 나만 참으면 되니까. 상대를 더 화나게 할까봐 겁나. 주위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어. 이처럼 제멋대로 생각하며 화를 덮어두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면 화를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난다. 원인이 무엇인가? 누구 때문인가?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자신은 참고 있었을 뿐 화가 나게 한 사람은 상대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면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면 상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상대 발신 화는 상대에게 돌려주세요. 돌려줘? 돌려준다는 게 뭐지? 화를 화로 돌려주면 싸움만 날 뿐입니다. 더 효과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잠자코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화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면 상대에게 돌려준다. 이것에 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그 남성은 40대 후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 한직으로 내몰린 게 불만이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남성의 입은 입꼬리가 처져 있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꺼릴 만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 화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도대체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짐작하시는 일이 있나요? 남성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화를 냈다. 갑자기 고함을 지르거나 때렸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후로 가슴속에 쌓인 화를 풀어내기 위해 공부와 취미인 격투기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는 가시지 않았고 계속 무언가에 화만 내다가 결국 모든 일이 즐겁지 않은 지금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남성의 말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화와 오만 덩어리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도통 알 수가 없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호통을 치고 날뛰는 데다 반성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손주를 보여주러 갔을 때도 내 아버지는 인생의 패배자야 라고 말하며 남성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자식을 멸시하는 오만방자한 인물이란 말입니까?
아무래도 남성이 품은 화의 원인은 아버지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원인인 상대 발신 화. 바로 아버지의 말과 행동에 계속 화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화를 풀고 싶으신가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알겠나요? 글쎄요. 하고 남성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세요.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세요. 아버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전부 말하세요. 어디 한번 붙어보자고 할 때도 있어야 한다. 남성은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요. 지금은 사이가 좋아요. 전화도 자주 하시고 다음에도 본가에 놀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변호했습니다. 이는 부모에게 화를 품은 자식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버지가 무서운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를 배려하는 것인지 불만이 쌓여 있는데도 감싸기에만 급급할 뿐 마음을 전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성에게 다음과 같이 진실을 전했습니다. 상대로 인한 화는 상대에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을 때 비로소 치유된다. 보통 화가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참는다, 되받는다, 얼버무린다, 도망친다, 잊는다. 하지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 나는 화가 났다. 그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를 돌려준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절대 그렇게 못하죠. 말로 해서 될 상대가 아니에요. 이처럼 바로 거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다가 무슨 사달이 날 줄 알고 하면서 긴장으로 몸이 굳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물론 잘 압니다. 하지만 심호흡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는데도 말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하지 못한 마음을 속에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상대라면 애초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겠죠.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만약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이렇게 느껴요. 이런 마음을 아나요?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은 기억하나요? 만약 상대가 그랬군요. 잘 알겠어요. 미안해요. 라고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전해졌다. 그 순간 비로소 과거의 화도 슬픔도 외로움도 잊히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전하는 것이고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화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다? 어째서?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차차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것부터 기억해 두세요. 상대가 불러일으킨 화, 타인이 화의 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돌려준다. 화가 나면 이해시킨다, 마음을 전한다. 남성은 미간에 한층 더 깊은 주름을 새기며 크게 낙심한 표정으로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을 남긴 채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가에 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관찰해 봤어요. 아주 거만한 말투로 말씀하신다는 걸 깨달았죠. 저거 가져오라든지 이걸 하라든지 하면서 모든 걸 당연하다는 듯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저 시키는 대로 다 하시고요. 남성은 일부러 말수를 줄여봤다고 합니다.
그의 무뚝뚝한 태도에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아버지가 나중에는 언짢아 하더니 결국에는 화가 치밀어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뭐야 그 태도는? 남성은 저도 모르게 되받아쳤습니다.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몇십 년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셨잖아요.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아들은 잠시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드디어 대결이 성립되는 순간입니다. 어디 한번 붙어보자고 한 것입니다. 다만 이때 싸움이란 감정이 부딪히며 서로 욕을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에 화가 났는지 알려주는 것이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울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속마음을 말로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자코 듣고 있었고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아버지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차를 운전하면서도 떨림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가 그냥 한 사람의 노인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더군요. 이제야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무작정 화를 내지 말고 이해시키자. 화를 돌려준다는 것은 화까지 포함한 내 마음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상대에게 내 마음을 이해시키는 것이죠. 나는 줄곧 화가 나 있었어. 그 화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 이런 사람은 먼저 화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 자신인지 상대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화가 났을까? 언제부터 화가 났을까? 그 사람 혹은 그 일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되면 이번에는 이것은 상대에게 돌려줘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발신 화는 상대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첫째,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기억하나요? 이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일에 대해 말합니다. 둘째, 무엇을 느꼈는가? 감정. 고통스러웠어요. 화가 났어요. 슬펐어요. 이대로는 납득할 수 없어요. 이처럼 솔직한 마음을 말로 전합니다. 셋째, 어떻게 하고 싶은가? 바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었으면 해요. 이렇게 해주면 기쁘겠어요? 혹은 고맙겠어요? 이렇게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실과 감정과 바람에 대해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토대로 나는 무엇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야기하라니 말도 안 돼요. 말해서 알아들을 상대가 아니에요. 상대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요. 도저히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에 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만 돌려준다는 생각은 상대에게 직접 전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을 써서 짜증과 답답한 감정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무엇에 누구에게 왜 화를 내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마음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즉, 화를 상대에게 돌려줄 것인지, 분노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활용할 것인지, 자기 마음속에서 흘려버릴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때 제멋대로 화만 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멋대로란 과거에 자신이 했던 행동 패턴을 말합니다. 속으로 화를 꾹 삼킨다거나 반대로 발끈해서 부딪힌다거나 상대에게 기가 눌려 시키는 대로 한다거나
기분 전환을 한다며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등 자신이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해서는 화가 점점 쌓이기만 할 뿐입니다. 제멋대로 하지 말고 제대로 기술을 사용하세요. 과거부터 품어온 화도 지금 막 얽혀있는 그 사람에 대한 불만도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분노도 모두 기술을 써서 해결해 나가도록 합니다. 여하튼 화가 나면 이해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이것저것 고민하며 답답해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를 이해시킨다는 것은 무척 성가신 일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데다 막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시간과 체력, 정신력, 때로는 돈도 듭니다. 따라서 돌려주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마지막으로 미루도록 합니다. 우선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기술부터 연마해 봅시다. 가능한 한 피하기, 흘려버리기, 활용하기가 바로 우리가 배울 기술입니다. 화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을 사용하면 됩니다. 성질내는 사람에서 제대로 화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 길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나와 상관없는 화는 피하는 게 상책. 화가 나면 기술을 쓴다. 먼저 자기 발신인지 상대 발신인지를 파악합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어느 쪽이 원인인지 더 모르겠어요. 역시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당연합니다. 어떤 기술이라도 처음에는 어려운 법, 하지만 단련하다 보면 차차 알게 되는 법입니다. 스테이지 1에서 우리가 배운 기술이 화의 원인을 나누는 것이었다면 이번 스테이지 2에서 배울 기술은 화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충돌하지 않고 잘 넘어가는 방법, 그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멀어지는 게 이기는 것. 화가 난 원인은 저 사람이야. 그럼 이야기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의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정도의 일일까? 그렇습니다. 화는 났지만 굳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큰일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탓에 평소보다 더 화가 치밀었을 수도 있고 전철이 흔들려서 본의 아니게 밀쳐진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화는 굳이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잘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멀어지세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대에게는 멀어지기만 해도 화가 해결됩니다. 1. 길에서 민폐를 끼치는 타인. 길에서 민폐를 끼치는 상대와 마주쳤을 때 화를 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앞에서 비틀거리며 걷는다든지 담배를 피우면서 걷는 바람에 연기가 이쪽으로 온다든지 가게에서 누군가가 조금 시끄럽게 떠드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민폐를 끼치네. 이때 화가 난 원인은 분명 상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전할 정도의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5분 후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되면 나는 이 자리에 없겠구나. 지금 잠깐 그럴 뿐이네. 그렇다면 참아주마. 이렇게 생각된다면 무시하는 게 상책입니다. 2. 디지털 공간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마주치는 타인도 정색하고 화낼 정도의 상대가 아닙니다. 애당초 상대는 현실 생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게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면 상관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얽혀봤자 서로 좋을 게 없으니 상관하지 맙시다. 원래부터도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있었으니 그러는 게 최선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3. 들으면 화만 나는 화제거리들. 사람들이 떠드는 화제거리 역시 화를 내봤자 무의미한 상대입니다.
원래 미디어는 정보를 퍼뜨리는 게 일입니다. 애초에 남의 일이 뿐입니다.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면서 결국 화만 남게 될 바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4. 어울려도 즐겁지 않은 상태. 그 사람과 만나면 이야기가 길어져서 피곤하다. 편할 때만 이용당한다. 나를 업신여기는 듯 말해서 기분 나쁘다. 이런 사람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돌려줄 가치가 있을까요? 가족이나 친구처럼 앞으로도 어울릴 상대라면 내 마음을 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대라면 멀어져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고통스럽지만 멀어질 수 없다거나 한마디 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 싶은 사람에게는 멀어지는 게 이기는 것임을 알아둡시다. 결국 화낼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덧붙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발상은 부처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고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처가 참 잘했다 라고 할 때는 가치 있는 일을 했다, 훌륭하다 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화를 늘리지 않는다는 목적을 위해 가치 없는 화, 즉 말할 가치도 없는 화는 냉큼 버리고 그 자리에서 멀어지세요. 마치 쓸모없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 정리하듯이 깔끔하게 결론 짓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